여러분, 만약 태어나기 전에 암에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를 미리 수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좋은 일처럼 들리겠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아이를 설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밤낮 없이 논쟁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퍼, 즉 유전자 가위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왜 그렇게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퍼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은 수십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세포 안에는 유전자라는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설계도가 조금 잘못되어 있으면 당뇨병, 암, 혈액질환 같은 병이 생기죠. 크리스퍼는 이 설계도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잘라내거나 고치는 도구입니다. 마치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오타를 찾아 수정하는 것처럼요. 2012년 이 기술을 개발한 제니퍼 다우드나와 에마뉴엘 샤르팡티에는 그 공로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건 실험실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10여 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크리스퍼가 드디어 실제 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크리스퍼를 이용한 치료제가 FDA, 즉 미국 식품의약국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카스캡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겸상적혈구병이라는 혈액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겸상적혈구병은 쉽게 말해 적혈구 모양이 나처럼 구부러져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병입니다. 극심한 통증 발작이 반복되고 심하면 장기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이 병을 앓던 환자 17명 중 16명이 치료 이후 혈관 폐색 발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또 다른 혈액질환인 베타 지중해 빈혈 환자 27명은 치료 후 전원이 정기 수혈 없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수혈에 평생을 의존하던 환자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뉴스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전자를 직접 수정해서 병을 고쳤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1세대 크리스퍼보다 더 정밀하고 안전한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DNA의 이중 가닥을 아예 잘라버리는 방식이라면 2세대는 훨씬 세밀합니다. 프라임 편집과 베이스 편집이라 불리는 이 세대 기술은 DNA를 자르지 않고 단 하나의 철자만 조용히 바꾸는 방식입니다. 마치 칼로 종이를 자르는 게 아니라 지우개로 살짝 지우고 다시 쓰는 것에 가깝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이 세대 기술을 이용해 만성 유가종증, 즉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희귀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최초로 인체 임상이 적용되었고 심각한 부작용 없이 백혈구 기능이 회복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혈관 분야에서도 ANGPTL-T3라는 유전자를 편집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낮추는 임상 결과가 2025년 말 공개되어 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술이 혈액질환을 넘어 심장병으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기술도 있습니다. 바로 3세대라 불리는 에피제네틱 편집입니다. 에피제네틱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쉽게 설명할게요. DNA를 악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 크리스퍼는 악보의 음표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피제네틱 편집은 악보는 그대로 두고 연주 지시를 바꾸는 겁니다. 이 부분은 크게 연주해, 이 부분은 조용히 해야 하는 지시를 바꿔서 유전자 발현 자체를 조절하는 거죠. 2026년 1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대 연구팀은 DNA 서열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메틸기라는 화학적 태그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침묵하고 있던 유전자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DNA 자체를 자르지 않으니 실수가 생겨도 되돌릴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 위험이 근본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이 3세대 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술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크리스퍼의 가장 큰 기술적 과제 중 하나는 비표적 편집, 영어로 off-target effect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정하려는 유전자 말고 엉뚱한 유전자까지 건드려버리는 실수입니다.
지도 앱에서 목적지를 잘못 설정해서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는 것처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IT와 하버드 연구팀은 2025년 8월 LFNACRPA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건 유전자 가위가 목표 지점에서 작업을 마친 뒤 빠르게 가위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예일대에서는 같은 해 면역세포에서 여러 유전자를 동시에 그리고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다중 편집 모델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정밀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엉뚱한 곳을 건드릴 위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과학적인 진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왜 논쟁의 중심에 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과학자 허쟁쿠이가 인간배아,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유전자를 편집해서 쌍둥이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한 겁니다. 목적은 에이즈 바이러스, HIV에 저항력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과학계는 즉각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윤리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뤄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허쟁쿠이는 결국 2019년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소한 이후에 한 행동이 더 논란이 됐습니다. AI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니 유전자 편집으로 인류가 대응해야 한다고 SNS에 올리면서 자신의 연구를 정당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성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더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이후 세계는 한 가지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치료를 넘어서 더 나은 아기를 설계하는 것도 허용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디자이너 베이비 논쟁의 핵심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선을 그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학계와 사회가 가장 깊이 고민하는 윤리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배아 편집은 변경사항이 그 아이의 자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됩니다. 실수가 생겨도 되돌릴 방법이 없는 영구적인 변화인 거죠. 둘째, 배아와 태아는 스스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결정했다고 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유전자를 마음대로 바꾸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이 기술이 향상 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 돈 있는 집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이 유전자 수준에서 시작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비용 문제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크리스퍼 치료제 카스게비의 가격은 무려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억 원에 달합니다.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면 이건 의학적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생명윤리학자들이 가격 접근성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은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의료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과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이 기술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허쟁쿠이 사태 이후 인간 대상 유전자 편집 연구에 대한 윤리 규정을 2023년 전면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체세포, 즉 내 몸의 세포만 편집하는 치료 연구는 허용하되 생식세포와 배아 편집은 연방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보수적으로 인간 배아 편집 자체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와 내용은 나라마다 제각각이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규제 공백은 규제 피난처, 즉 규정이 느슨한 나라로 가서 금지된 연구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국제사회의 논의와 합의가 빠르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현재 크리스퍼 논쟁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리스퍼는 이미 공상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실제 병원에서 쓰이는 치료기술이 됐습니다. 혈액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심장병과 희귀유전 질환으로 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도 1세대에서 3세대로 진화하면서 DNA를 자르지 않고도 유전자 발현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술은 인류에게 지금껏 한 번도 직면한 적 없는 윤리적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아이의 유전자를 설계할 권리를 가져도 되는가?
유전적으로 강화된 인류와 그렇지 못한 인류가 공존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과학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크리스퍼 기술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불을 처음 다룰 때처럼, 원자력을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이 기술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류를 구원할 수도,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연구실에서는 더 정밀하고 더 안전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동시에 그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전자 편집, 이게 나와 무관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편집은 허용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선은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과학과 사회가 교차하는 주제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